황보승희 후보님께 김비호 후보께 묻습니다. 김 후보님은 권리당원 불법 조회 문제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가 경선이 이뤄지는 바람에 가까스로 후보가 됐습니다. 게다가 경쟁자는 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 과연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2차 권리당원 과다조회 사건에 혐의 없음이 이제 밝혀졌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 경선을 앞두고 제가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절차를 따져서 후보한테 책임을 묻거나 해명을 드리면 될 것인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당에서 이번에 좀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반영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또 당원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치렀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상대 후보가 법적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경선 과정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은 동원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인 그 A모 씨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이 수차례 걸쳐서 밝혀졌고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제가 재심할 때 제출했습니다. 통화 내역에도 이상한 점이 없기 때문에 재심에서 김비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 하나 자학 없이 해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보승희 후보님은 곽규택 후보를 지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주 후보가 갑자기 낙하선으로 오신다고 할 때 저항하고 같이 힘이 돼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장이 변해서 공천 신청을 했고 과연 이것이 정치적 의리인가 정치적인 도리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장님 지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갑자기 온 후보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 오신 후보에게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달라는 지지 선언이었고 중영도구 당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전략공천이 아니고 공정한 경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였고 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후보 등록을 갑자기 했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지역에서 17년간 활동해온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또 저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곽규택 후보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 지역에서 열심히 기반을 닦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당을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하셨고 앞으로 당이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의 부인이 100만 원 기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조사하니까 최근에 잡음이 있었는데 후보 스스로 좀 국회의원 후보 자격과 이 최근에 잡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종의 해프닝이죠. 저희 와이프가 병원을 운영합니다.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게 기부금 개념보다는 이제 광고 개념으로 이제 후원을 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체육회의 회장을 맡으신 분이 그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를 진행하는데 거의 사재를 털어서 혼자서 운영해야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를 포기하는 생활체육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원활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대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협회 회장께서 부탁을 강력하게 했고 광고 정도에 어떻게 했냐고 했는데 당일 현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이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 광고를 취소했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주사하는 과정에 오히려 이것도 저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원성도 들었고 또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 저희들 선제적으로 잘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상청장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관위도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제가 내용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조사 중이지만 성실하게 조사받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질 건데 법도 일반 상식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의혹을 가지거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선의로 했으니까 좀 저희 와이프 좀 이쁘게 봐달라는 얘기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원체 어려우니까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끈 통합당의 공천이 막천, 사천 논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통합당의 공천,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 지역 공천을 평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뭐 여러 논란거리는 있었지만 막천이라는 단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유일하게 쓰셨어요. 본인이 공천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신 것 같고, 사천이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상대당에서 프레임으로 만들고자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공관위에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고 결국 이제 후보가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선거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하고, 부산 지역의 전체적인 공천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12분이셨어요. 그중에 현역이 5명만 남고 7군데가 다 신인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야당의 후보들도 바꿔보자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강행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또 특이할 점은 저희 시의원 출신이 6명이나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고, 과거에 보면 중앙에서 전문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낙하산으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공천에서 보면 여기서 오래 활동해 온 분들이 주민들과 소통했던 그런 기반, 그리고 지역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실무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공천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외이자 신인이자 시의원 출신이자 40대이자 또 여성으로서 5가지의 그 스펙을 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등이 주도한 이제 영도 동산혁신도시가 정주가 완료된 지 좀 오래됐는데 당장 이제 영도 지역의 발전에는 이제 크게 영향도 못 미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존재감을 많이 잃었다. 그리고 향수산 발전에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높은데, 이 지금 여당 후보로서 영도를 대표하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는데 동산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 지방과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룬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르면서 사실 무색해진 거죠. 이제 취지가 해양수산부 이전까지 고려됐었는데 그것들이 사실 좌초되어 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난 30년 가까운 행정권과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독점 세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주민들을 위한 소명과 사명을 다했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맨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국가 균형 발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동산혁신지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의미는 뭐냐부터 따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반쪽짜리 동산혁신지구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격차를 줄이는, 그리고 영도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단지로 달바꿈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쪽에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시는 곳은 남구라든지 해운대구나 주변 지역들입니다. 아마 교육 문제, 그리고 주거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조성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늦은 감이 있고, 우리 학령 인구 이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육 환경도 문제거든요. 인구 이탈이 심해지면서 교육 인프라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점검하고 대안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들은 뭐 교육의 질,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전되는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권 세력들이, 여기 독점 세력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데로 가겠다. 이제 이런 그 기반 속에서 출발하려는 거죠. 우리 중영도 지역은 오랫동안 보수 정치인들이 장악을 해왔던 곳입니다. 동시에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로서 황보 후보 또한 지난 17년간 지역에서 정치를 해오면서 일조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영도를 거친 정치인들과 그들의 정책,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지 평가를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또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도심이라는 곳은 과거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형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원도심에도 지금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원을 3번 했고 시의원을 2번 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그 이상을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5번이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표로서 저는 그동안 심판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다 보니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또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방의원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과거 그냥 국회의원으로서만 역할을 수행하신 분들보다는 지역민들의 그런 바램을 더 잘 알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